자, 이 친구는 올해 고3 학생들이 보면 26년 EBS 수능특강이 있는 독서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들어봐.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유물론에 대한 설명을 해요. 유물론이 뭐냐면은 세상의 본질은 뭐다? 물질이다 하는 거야. 적을 필요 없어. 잘 들어.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듣기만 해. 적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도 물질의 산물일 뿐이다. 잘 봐. 감각하는 대상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의식이나 정신도 물질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까지도. 그럼 얘는 의식이나 정신은 뭐가 아닌 거야? 감각하는 대상이 아닌 거야. 야, 감각 남자뿐 아니라 여자까지도. 그러면은 여자는 뭐가 아니어야 돼? 남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좋니?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감각하는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 감각기관으로 파악 가능한 대상. 이 감각하는 대상이야. 그럼 감각기관이 뭐냐면 눈, 코, 입, 귀, 손, 피부 이거야. 그래서 눈으로 감각하는 걸 시각, 귀로 감각하는 걸 청각, 코로 감각하는 걸 후각, 피부로 감각하는 걸 촉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혀로 감각하는 걸 미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걸 감각이라 해. 내가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걸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 해. 지각. 그렇지? 지가 알다, 각은 감각. 그렇지? 그래서 인식이라는 건 좀 다른 거야. 인식은 지각이랑 지각한 걸 바탕으로 한 추론적 과정을 다 포함해서 인식이라. 이해됐어? 그 인식을 안다라고 하는 거야. 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안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뭐냐면 감각 기관을 통해 알게 된 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그래서 감각 기관을 통하지 알고 아는 거. 이걸 선험적이라고 해. 왜냐하면 감각 기관으로 뭘 파악하는 걸 경험이라고 해. 그렇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지각이라고 한다. 이해했어? 자 이제 다시. 유가 뭐냐면 유가 비롯하다. 비롯하다. 물은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건 물질에서부터 비롯했어. 그게 유물론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유물론인 거야. 그러니까 뇌라는 물질이 없으면 이성도 없어져. 정신도 없어져. 유물론적 사고야.
그러면 몸이 죽잖아. 그 무슨 천국에 가 그런 거 없어. 이게 유물론적 거야. 이해되지? 그럼 우리 민준이는 유물론적이니 유심론적이니? 넌 어떻게 생각해? 물질이 사라지면 정신도 없어지는 것 같아? 물질이 사라져도 정신은 있는 것 같아? 유물론적이야? 그게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 처음 하는 거야. 스님도 니네 나이에서 조금 더 먹었을 때부터 완전 유물론자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라? 이렇게 돼. 어라? 그 물질은 언제 시작됐냐면은 빅뱅이 일어난 뒤에 시작됐거든.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였던 거야? 물질이 아닌 거지. 그 니네 지금 우주가 팽창해 가는데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 힘을 계산하다 보니까 물질만으로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걸 가상해 놓잖아. 암흑 물질이 뭐야? 물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고민해 볼 지점이 있는 거야. 철학적으로 다.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봐봐.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자, 물이라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까가지고 파보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와 물 분자들이 모여서 물을 만들거든. 그지? 근데 니네 그런 거 알잖아. 여기서 물이 1리터 있다 라고 할 때 물 1리터란 물 분자가 1리터 있는 게 아니라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1리터인 거야. 왜냐면 어떤 기체 분자의 부피란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지 기체 분자가 아니야. 오히려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기체 분자의 부피를 빼야 그게 기체의 부피야. 그래서 그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현실 세계에 맞지 않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기체 자체의 부피가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현실 세계에다가 적용하려면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빼줘야 되거든. 그럼 진짜 이상하지. 왜냐면 물 분자가 없으면 물이 될 수가 없는데 물 1리터라는 걸 정확히 계산하려면 물 분자의 부피를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 분자, 물 1리터라고 할 때 물 1리터는 물 분자 1리터가 아니라 물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1리터인 거야. 즉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임채연이 있어. 임채연이라는 존재는 임채연을 이루는 분자일까?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일까? 그 물질들인가? 그럼 임채연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없으면 임채연이 있나? 없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임채연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임채연이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게 아니야. 임채연은 누구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개운중학교 학생이다. 개운중학교 학생이다라는 건 물질이 아니야. 누구의 딸이다. 그것도 물질이 아니야. 백엔스퍼스 학원 학생이다. 그것도 물질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니네 나이 때에서부터 조금씩 커가면서 교회 다니고 있었긴 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가리가 커가니까 유물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거든. 되게 어렵다 이게.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인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만 존재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게 있고 세상의 본질은 정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계는 자 이제 봐.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럼 잘 봐. 그래서 질문. 뭐 필기하지 마. 이 외부 세계를 이 위에서 찾으면 뭐게? 뭐니? 응? 이 감각하는 게. 그렇지? 그럼 봐봐. 야, 의식이나 정신이라는 뭐 관념은 물질의 산물일 뿐이야. 야, 감각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그 외부 세계는 의식 속에 존재. 그러니까 외부 세계라고 하는 물질은 다 정신 속에 있어. 이거지.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야. 따라서 다 물질이고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니까 물질이야. 관념론에서는 뭐라냐면 세상의 본질은 정신이야. 니네가 물질이라고 하는 그 감각 대상인 외부 세계는 사실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 눈에 있는데요? 이게 눈에 있는데요? 자, 이게 있다라는 건 얘가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걸 인식하는 내 인식이지. 그렇잖아. 여기 물이 있다. 우리가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본 그 자체가 아니라 눈으로 본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인 거지. 그러니까 니네 안경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4D 막 가상현실 가면 막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옆에 뭐 특성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 뭐가 다르냐는 거야. 뭐가 다르냐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최근에 과학 실험에 초파리의 뇌를 뇌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비커에다가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뇌세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컴퓨터 내 가상세계에 초파리 한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뇌랑 연결해놨더니 아무런 학습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초파리가 갑자기 날개를 비비고 다리를 앞발을 비비고 거기에 가상 속에 있는 똥에 가가지고 막 똥을 빨더래. 똥을 가서 빨아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초파리의 뇌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 뇌세포에 나오는 전기 신호를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 세계랑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들을 시지각을 담당하는 초파리의 뇌세포랑 연결해줬더니 지가 그러고 있더래. 그럼 그 초파리는 진짜 똥을 빨면서 똥 맛을 즐기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컴퓨터 안에 있는 똥을 빨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초파리는 과연 자기가 진짜 가상세계 속의 가짜 초파리인지 진짜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초파리인지 모를 수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그 검색해봐. 유튜브에 나와. 야, 인간 뇌세포 배양해가지고 총 쏘는 게임하는 영상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어려운 문제.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하이데거인데, 얘는 이 둘을 모두 비판했대.
그래서 일단 유물론을 비판하는 거야.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다른 대상과는 다르다. 근데 유물론적 입장에서는 다 물질이니까 다 똑같아야 돼.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동시에 사물의 의미는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인간이지. 그렇지?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뭘 이해되냐면 얘는 유물론을 비판한 거고 얘는 관념론을 비판한 거고 야 유물론아 이 세상 모든 건 물질이라고 인간은 물질과 좀 다른 게 있지 않니? 이렇게. 야 관념론아 인간의 의식 속에 사물이 있는 것 뿐이라고 그건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지. 그게 아니라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어렵지? 어려우면 좀만 하다 말 거야. 잘 집중해서 들어. 그치? 고3하면 그냥 이런 거 해서 읽히는 거예요, 문제. 그래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지각이 뭐랬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거.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의미를 지각하는 게 아니야. 이거야. 그럼 뭔데?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세계 속에 함께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과 사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야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 가지고 서로
화폐처럼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개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조개 껍데기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어서 사용되는지가 이것의 존재를 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게 금의 가치. 금의 가치는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이 사물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다. 이거지. 응? 그래서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을 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한 말인데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묶여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인상학자들을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자, 형인상학자들 얘네들은 뭐를 논제로 삼았냐면 존재자를 논제로 삼았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존재자의 드러난 이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 얘네를 비판하면서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존재는 뭔데?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죠. 자, 봐봐. 우리 사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사과. 자, 사과 알지? 자, 봐. 요렇게 생긴 애지? 그럼 얘는 사과라는 존재자일까? 사과라는 존재일까? 이거야. 어? 아, 우리가 너네 사과 알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는 사과라는 존재자냐? 사과라는 존재자가 우리에게 드러난 방식이냐? 이거야. 다시 우리는 사과의 색깔을 알지. 사과의 맛도 알아. 사과의 식감도 알아. 사과의 향도 알아. 사과의 모양도 알아. 근데 그게 사과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건 사과의 맛, 사과의 색깔, 사과의 모양, 사과의 식감, 사과의 질감이지 사과가 아니잖아. 이거야. 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건 존재야. 존재란 존재자가 드러난 게 존재야. 근데 형이 사각자들아 너네는 존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존재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왜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 존재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괜찮아. 잠이 와? 어렵구나.
좀만 더 하자. 여기 2분 단까지만 하자. 이때 드러낸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자, 이거 뭐냐? 그렇게 있게 된. 이거 존재자가 드러남이라고 하는데 드러나면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稱하며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의 무릎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현존재라고 한다. 현존재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 이게 현존재야.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것. 현존재만이 유일하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미에 대해 묻는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철학의 주된 과제다.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보았다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이다. 그래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서 설명했대. 그래서 이게 시간이잖니? 어렵다. 잘 들어.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존재자가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는 뭐냐면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 다음 이제 미래야.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 드러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나. 야, 여기서 질문. 이 존재자가 드러나는 걸 뭐라고 한다? 존재라고 한다. 그렇지? 존재라고 한다고.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의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 입장이 드러난다. 그래서 존재는 시간이다. 어렵다 이거야. 존재는 시간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세종대왕은 존재하니? 존재하지. 왜 존재하지? 왜 존재하지? 우리가 세종대왕을 인식한다. 너네 이철규 알아? 이철규? 왜 모르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 존재하지 않지? 인식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야. 자, 주해찬 존재하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데? 너의 존재 가능성 뭐야? 그래서 주해찬이 앞으로 존재하게 되려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그럼 네 자식이 너를 기억하면서 너가 존재하겠지.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너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 그럼 또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존재는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시간 존재. 인간이.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존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건지를 잘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현 존재, 인간은 현 존재거든. 인간은 늘 생각하게 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돼.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인간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거지. 존재는 뭔데?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죠. 알았니?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일단.